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길가에 세워진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볼 때, 혹은 TV에 나오는 자산가들을 볼 때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나요? 아휴, 저 잘 사는 것들 돈만 많지 인성은 별로일 거야. 그런데 방금 그 말에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방금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렸습니다. 입으로는 욕을 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돈 이꼴 잘 사는 것이라는 공식을 신봉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언어의 함정에 빠져 살았습니다. 누군가 저 사람 참 잘 살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수입차, 넓은 평수의 아파트 혹은 높은 사회적 지위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그것은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돈이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잘 산다고 정의하는 순간 당신은 자동으로 못 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리치와 웰비잉을 같은 단어 속에 구겨 넣어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낡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내고자 합니다. 당신이 진짜로 못 살게 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산다는 정의를 엉뚱하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사는 기준은 사실 생존의 유리함에 가깝습니다. 돈이 많으면 병원비 걱정이 없고 권력이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죠.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 편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편리함이 곧 행복이나 가치 있는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스님께서 그러셨죠. 돈 많고 권력 있고 집안이 좋아야 잘 사는 거냐고. 그건 그냥 부자고 권력자일 뿐이라고. 잘 산다는 건 그런 겉껍데기가 아니라고. 돈이 많은 것은 부자일 뿐입니다. 권력이 많은 것은 강자일 뿐이죠. 형용사와 동사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부유하다는 리치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지만 잘 산다는 live well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외적인 조건에만 매몰된 삶은 적응적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10억을 가지면 20억을 가진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고 장관이 되면 대통령이 되지 못해 괴롭습니다. 아부를 잘해서 자리를 보존하는 삶은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살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과연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타인의 욕망을 대신 살아주는 대리 인생에 불과합니다. 극단적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수종야 돈이 없어 하루를 굶었다고 칩시다. 라면 한 봉지로 겨우 끼니를 때웁니다. 그런데 그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그래도 오늘 하루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저녁 노을이 참 예쁘네. 이만하면 인생 재밌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수십억을 가졌어도 매일 주가가 떨어질까봐 밤잠을 설치고 주변 사람 모두가 내 돈을 노리는 도둑놈처럼 보여서 분노와 의심 속에 산다면 그게 어떻게 잘 사는 겁니까? 그건 그냥 돈 많은 불행한 사람일 뿐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건 100%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지 통장 잔고에 달린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부족하다 라고 속삭입니다. 더 비싼 차를 타야 무시받지 않고 더 높은 자리에 가야 안전하다고 세뇌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삶의 기준을 밖에서 가져오는 순간 당신의 삶은 타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잘 사는 거지. 이러한 세상의 정답지에 당신의 유일무이한 인생을 끼워 맞추지 마세요. 부자가 되었을 때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실패한 투자입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고독하다면 그것은 화려한 감옥에 사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은 부유한 노예가 아니라 조금 부족하더라도 당당한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들을 보며 돈밖에 모르는 나쁜 놈들이라고 욕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욕을 하는 사람일수록 점점 더 못 살게 됩니다. 왜일까요? 기준을 돈에 뒀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기준을 돈으로 정해놓고 나니 돈 없는 내 처지는 비참해집니다. 내 삶이 비참하다고 느끼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돈에 환장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돈에 매몰되면 인지적 시야가 좁아집니다. 돈만 많으면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니
돈 많은 척하며 접근하는 사기꾼에게 가장 먼저 휘둘립니다. 그러다 사기를 당하면 또 말하죠. 역시 잘 사는 놈들은 다 도둑놈이야. 아니요, 틀렸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우러러봤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 당신의 마음을 내준 결과입니다. 당신이 진짜 못 살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이제 잘못된 정의에 휘둘리는 짓을 멈춰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잘 살고 있어? 라고 묻는다면 사는 게 참 재밌어. 나 잘 살고 있어.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자존감이고 그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돈에 휘둘려 사기당하고 남을 미워하며 시간을 버리기엔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부자를 욕할 시간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풍요를 먼저 찾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믿고 그 즐거움을 누릴 때 돈과 기회는 오히려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의해 봅시다. 진짜 잘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체와 정신의 조화입니다. 아무리 금식판에 음식을 담아도 소화시킬 위장이 망가졌다면 그 식사는 고역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내 몸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돌볼 줄 아는 상태를 뜻합니다. 건강을 잃으면서 얻은 부는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생명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두 번째, 관계의 맑음입니다.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그 관계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힘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안개처럼 흩어질 겁니다.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은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맑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아부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척 아는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의 풍요가 진짜 권력보다 강합니다. 세 번째, 자기 결정권의 확보입니다. 똑같이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도 먹고 살기 위해 도살장 끌려가듯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못 사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내 가족을 위해 혹은 나의 매일을 위해 내가 이 시간을 선택했다 라고 마음의 주권을 가져오는 순간 그 삶은 잘 사는 삶의 궤도로 진입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남이 시키는 대로 살거나 돈을 지키기 위해 벌벌 떤다면 그것은 돈의 노예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못 사는 이유는 남의 눈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무서워서 아부하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무리하게 돈을 씁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내 형편이 라면을 먹을 형편이면 당당하게 라면을 먹습니다. 남이 나를 부자로 보든 가난뱅이로 보든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내 삶이 재밌으면 그만이라는 배짱. 이 심리적 배짱이 보통 사람의 삶을 잘 사는 삶으로 바꿉니다. 진짜 자신이 못 살길 바랍니까? 아니라면 오늘부터 이 말을 기억하세요. 잘 산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이지 물질의 축적이 아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부터 고쳐잡으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